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존감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취지는 이게 어떤 유전적인 거거든요. 유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유전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차게 일어서야 될 때 또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되고, 또 내가 몸을 낮춰야 될 때 내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 어떠한 명식도요 유전자와 상관없이 내가 힘차게 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유전자는 유전자니까요, 우리가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선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성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거는 일간, 즉 나죠, 나. 일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이 일간을 유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요, 이 일간이 가장 좋아하는 유전자는 식신일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전자잖아요.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일간의 사인을 고지고대로 성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간이 가장 좋아하는, 일간의 유전자라고 본다면 가장 좋아하는 유전자는 식신의 유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성이라는 거는 일간이 뭘 하고 싶어 하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성취욕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막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난항을 겪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사람은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관이라는 거는 또 명예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사주 원국에서 관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경우, 근데 일간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정인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은 일간을 제어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관성이 정인을 생해주고 정인이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형태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인정을 받는다. 일하면 인정받는다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요, 관이 이 위치에 있는가 없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관이 뭐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정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인정을 받아도 나의 관은 높은 곳에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이 저렇게 연월에 천간에 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또는 연간에만 떠 있으면은 여기가 대외적인 공간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이 관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 일하면은 일한 만큼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편인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편인은 제가 흔히 노벨상에 자꾸 비유하잖아요. 무조건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지만 크게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선 자존감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 왜? 정인인 친구들은 내가 일하면은 일하는 만큼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의 성취도도 있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프라이드 또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은 원국이 이러니까 부럽다 이게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형태가 돼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인정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식을 보고 부럽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런 명식을 타고났고 거기다가 플러스 지독히도 노력을 하셨구나. 그래서 인정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이 연월에 있는데, 연이나 월에 있는데 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높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여기가 높은 사람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월을 살아오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존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또 소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만날 때에는
어떤 이분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상처 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분들의 노력에 대한 무시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인을 한번 빼볼게요. 정인을 빼면은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이라는 건 일간을 제어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막말로 이 명식은 여기다 그냥 관을 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았다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나를 가로막는다. 자, 그럼 어때요? 이분은 이 유전자 자체가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대운으로 정인 대운이 온다고 그러면은 상관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를 억제하는 것만 있고 일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관이 자꾸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명식의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명 50%, 인간의 의지가 50%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느 쪽 50%도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스스로가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존감을 떨어뜨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관이 여기에 더 많아지게 된다면은 뭐 사태는 점점점 심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관성이 정인으로 연결이 되는가 아닌가 이 부분으로도 자존감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이거를 유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게 정관하고 편관의 차이는 있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편관이라는 거는 일간을 강하게 극하잖아요. 그래서 있을 거면은 외부에 있는 게 좋습니다. 있을 거면. 그럼 오히려 더 큰 명예가 돼요. 더 큰 명예. 그리고 더 높은 사람으로부터 여기 정인이 있으면 인정을 받는다가 됩니다. 그럼 자존감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정관이다. 그러면은 편관보다는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그걸로도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편인이면 어떤가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성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편관이 있다. 월간에. 그러면 일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일간을 강하게 제어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를 대단히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때도 있지만 일간을 강하게 바로 옆에서 제어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인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아무튼 이 관성이 정인으로 연결되고 있으신 분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관성이 연월에 있고 이왕이면은 이 천간에 있는 게 좋겠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니까. 그런데 뭐 아래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위에 있는 게 이왕이면 좋긴 합니다. 관성이 위에 있으면서 정인으로 일간과 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분은 자기가 노력하시면서 노력한 만큼의 인정을 남들보다는 조금씩 더 받으시는 편이셨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으실 수밖에 없다. 고로 자존감이 높으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관성만 많이 있다. 인성으로 소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 전부 다 관이 있는데 인성이 여기 끝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가로막혔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까딱 잘못하면은 자존감이 낮은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겠죠. 자존감이 높던 낮던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높냐 낮으냐 이것이 중요한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이제 편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요. 편인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편인이라는 건 제가 아까 노벨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인들처럼 제깍제깍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윗사람이 와서 칭찬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묵묵히 하게 됐을 때 대단히 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정인들은 바로바로 인정을 받지만 편인들은 묵묵히 내가 이겨내고 감내했을 때 대단히 큰 것들이, 값진 것들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인, 이런 식으로 편인으로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그러한 성취감을 맛보신 분들은 성취감을 오랫동안 인내했을 때는 자존감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겠죠. 근데 성취감을 맛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첫 번째 경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명식, 관이 많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인성대운이 오면은, 심지어 정인대운이 오면은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바로 위에서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를 기회로, 그 대운을 기회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에는 너무나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너무 관하고 입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식신하고 상관입니다. 그리고 편관하고 정관입니다. 자, 얘는 조금 간결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관은 큰 문제, 식신은 큰 문제를 해결. 자, 정관은 작은 문제, 편관에 비해서 작은 문제라는 겁니다. 상관은 정관을 해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신이 있는 분들이 자존감이 좀 더 높아요. 왜냐면은 이 유전자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전자거든요. 자, 그리고 식신보다는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자존감이 식신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극대화될 때는요, 사주 원국에 관과 식신, 관과 상관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더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은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관이 너무 세질 때에는 거꾸로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가 하면서 자존감이 추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상하고 관성이 5대5라고 한다면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본인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해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이 관이라는 거는요, 정관, 편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저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장간도 함께 보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지장간 속에 편관이 있다. 겉모습은 정관이더라도 이렇게 지장간 속에 편관이 있다. 그러면 편관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으로는요.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만약에 이 편관이 경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장간 속에 경금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럼 유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간목일간이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요, 지장간 속에 경금이 있다라는 거는 운에서 경금이 시운에서도 계속 날라와요. 일운에서도 계속 날라오고. 그러면 하늘과 지장간이 이렇게 연결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심리를 계속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정관이 있더라도 지장간 속에 편관이 있으면 편관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이때 식신이 있으신 분들은 자존감이 대단히 세겠죠. 왜?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상관이 있으면 약간 내려주시면 되겠죠. 상관은 편관에 맞서서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의 수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뭐 1, 2부로 나눠서 올리든지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정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관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고 해결을 하죠. 그럼 이분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관성이 세게 들어올 때는 무너지면서 내가 오히려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다. 그럼 식신이 있고 편관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성이라는 건 일간 주변에 있을 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럼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편관이 일간 바로 옆에 있죠. 그럼 이 문제가 나에게 더욱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아주 괴롭히는 거죠. 근데 내가 식신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자존감이 더 높아지겠죠. 제가 이 영상 중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장간에 또는 겉으로 편관이 드러나 있다면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때 식신에 있으면 자존감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상관이 있으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다. 또는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상과 관성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식상과 관성으로, 물론 이게 엇박자가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까봐 여기 병화를 이렇게 써볼게요. 식상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식상 기준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식신하고 편관이 아니라 정관인데 식신이 있잖아요. 식신은 뭐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관은 좀 더 보편적이고 좀 식신보다는 좀 더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식신 중심으로, 식상 중심으로 보시되 식신이 있는데 편관이 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대단히 높겠구나. 힘든 문제를 계속 헤쳐오면서 살았겠구나. 또는 상관이 있는데 편관이 있다. 그래도 이 상관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까 앞선 경우보다는 자존감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분도 자존감이 높으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요 식상하고 관성인데 중심은 식상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은 큰 문제를 해결한다. 상관은 좀 더 보편적이고 작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자존감이 롤러코스터처럼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관이 너무 세지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고, 또 식상이 너무 세지면은 자존감이 또 까딱 잘못하면 너무 치솟을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유전자적인 요소예요. 저는 이 사주팔자를 유전자라고 보거든요. 유전자적 요소인 것 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런 명식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예시드린 것처럼 관인 상생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명식으로 관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인도 마찬가지예요. 인. 왜냐면 인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서 관이 설기되어 버리잖아요. 관이 없는 상태에서 인. 그리고 관이 너무 많은 경우도 나를 제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건 관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나를 제어하는 것, 이게 관이죠. 관. 나를 제어하는 것으로 인한 생각이 많다, 고뇌가 많다예요. 고뇌가 많다.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관이 많은 분들은 나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다예요. 인성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많으시거나 관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 자기 인생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운 50%, 본인의 노력 50%라는 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히 잘 살았다, 당연히 노력을 죽도록 하셨겠죠. 하지만 운도 50%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돼서 자존감이 떨어지실 수도 있으신 분들도 내가 노력으로 50%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대운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것들이 크게, 내가 노력하는 한은 크게 발현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의 취지는 누가 자존감이 높으니까 뭐 부러워하고 누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나 자존감이 건강하게 높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건강하게 높아야 된다는 거는요, 그 자존감이 높은 게 자칫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인생만이 가치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겠죠. 건강하게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는요, 나는 내 인생이라는 정글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만큼을 이룬 것에 너무 감사해야 한다까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인생은 하찮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노력 안 해요? 이거는 대단히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존감입니다.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요, 내가 노력한 그 정당한 대가, 그 정당한 대가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당한 대가에 감사.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대가에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100% 나의 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심하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왜냐면 본인의 인생만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 영상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살펴보신 다음에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신 분들은 내가 과연 정당한 대가에 감사해야 하는지, 네, 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당연하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정당한 대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따라줬다 그래서 그게 타인을 업신여기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존감이 내가 낮은 유형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기회를 강하게 붙잡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남을 의심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내가 살아오면서 계속 부딪히는 벽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 대단히 어렵고 또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학에서는요, 그랬던 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면은 그 누구보다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이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쟤는 어떻더라, 얘는 어떻더라, 더 이상 제 채널에는 그런 분 안 계시면 좋겠고요. 나에게 빗대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타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데 활용치 마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식신하고 관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자존감이 끝도 없이 추락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때는 겸허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요. 그리고 일이 안 풀려서 너무 괴로웠을 때는요, 내가 스스로를 아끼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